자, 우리 중도한 마무리 함수 연속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 x는 마이너스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보여달라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연속인지 보여주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고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뭘 의미했었냐면, 그때 여기서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서로 뭐 한다면 같다면 그게 우리가 연속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좌우칸과 우칸이 같을 때,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함수값까지 같을 때, 한마디로 좌우함을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보여줘야만 연속이 됐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딱히 보여줄 게 없어요. 1번은 이게 우리가 무슨 함수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다항함수라 불렀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그래프가 다 끊김없이 우리가 연속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우리가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다항함수다, 그럼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2번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 2번은 우리가 충분히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연속임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먼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님을 이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 상태를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는 충분히 우리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놈은 이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때 여기 있는 이 값이 약분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즉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구간에서만큼은 여기 있는 요놈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겠지.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 일자리인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 지점과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일 때의 무슨 값을 봐야겠어?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때 분명 여 지점이 여기 이 값에 직접 대입해 보면 알겠지만 그 값이 총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이 지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였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요놈 그래프를 그린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는 우리는 몇으로 정의하겠다, 0으로 보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포인트에서는 그때의 함수값을 이제 0으로 우리가 결정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분명 이 마이너스 2라는 구간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구멍이 뻥 뚫린 연속이 아님을 우리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놈은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 한마디로 불연속이다. 됐습니까? 다음. 자, 2번 문항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있는 이 fx 1번을 봤더니 너는 이제 또 위와 동일한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 전체, 실수 전체에서 우리가 연속임을 기본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모두 다 연속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 이런 것들 우리가 실수 전체 표현으로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정확히 할 수 있거든. 그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점근선이 필요했고, 그 점근선은 보다시피 여기 있는 분모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 있는 2를 통해서 바로 y는 2가 바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자,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y가 2니까 한 요정도, y가 2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의 그래프는 이쪽에 있는 여기 x에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1이 됩니다. 0,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개형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범위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구간은 다 연속인 구간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즉 여기 있는 이쪽을 보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인 그런 지점에서 함수값은 정의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싹 다 우리가 함수값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고, 이번엔 쭉 이렇게
양의 무한대 방향으로는 모든 게 연속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걸 표현한 방법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우선 첫 연속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또 연속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또한 우리가 닫힌 구간 너에서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이것 또한 우리가 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대칭축을 우리 기준으로 대칭축 방식은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볼록한 아래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때 마이너스부터 3일 때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에 있어야 되고 3은 한 이쯤에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좌우 대칭을 마친 거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파란색 그래프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때의 최대값은 보다시피 이 지점에서 최대값,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슨 값? 최소값이 되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6이 나오고, 최소값을 대입하면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점근선을 먼저 찾겠습니다. 점근선은 우선 첫 번째 분모에서 x는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분의 개수를 통해서 y는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그걸 맞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한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한 이쯤에, 그리고 y는 1은 한 이쯤에 하시면 이때 마찬가지로 x에 대해 0을 넣어볼게요. x에 0을 넣었더니 그때 2분의 3이 나오거든. 그럼 2분의 3은 이 1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1이라는 소리고, 그때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학생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받아주시고, 혹시나 정말 궁금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다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최대값, 최소값의 그 구간은 마이너스 1에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한 대략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1. 그리고 3은 이쯤에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분명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되는 너의 이 부분이 최대값, 너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때의 값은 얼마 나오고, 그렇죠, 3분의 5가 나오고, 그때 3을 대입하면 그의 값이 7분의 9가 나옴으로써 최대 최소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 구간에서, 열린 구간 이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어떤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사이값 정리였죠.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쓰는 소리고, 이때 이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총 몇 개의 조건을, 그렇죠,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면 여기 있는 마지막 멘트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3가지였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아니라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1에서 몇 가지, 0까지 이게 뭐인지, 연속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뭘로 잡은 상태야? fx로 잡은 상태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사이값 k로 여러분이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어쨌든 이때 fx가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연속이냐,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당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 없이 성립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인 거 보여줘야 됩니까? 양 끝에 있는 그 함수값이 f-1과 f0이 서로 뭐한 거를, 다른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f-1 넣어보면 알겠지만 그 결과 그 계산한 값이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고요. 그때 f0의 값을 집어넣어 보면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각 끝에 있는 그 함수값이 다름을 확인해 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줄 것은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사이값 k, 한마디로 0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 가까이 끝에 있는 그 함수값의 사이에 있냐, 그게 이제 보여줄 거고, 그게 분명 우리가 f0과 f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였고 이것이 3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3가지 1번과 2번과 3번을 보여줬으니 더 이상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으니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 좀 더 디테일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때 우리가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로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로 사이값 정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그나마 좀 더 디테일한 거가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세 가지 보여주면 성립한 게 맞는다는 것은 변화 없습니다. 됐죠? 다음.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에너지 그려졌고요. 그 상태에서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곳을 골라봐라. 자, 한 번씩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을 봤더니 이때 x가 1에서의 극한값과 그 값이 3이 된다. 그 값이 3이 된다 했는데, x가 1인 포인트를 볼까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고, 1일 때의 극한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봐야겠죠. 분명히 좌극한, 우극한의 그 목표가 누굴 향해 갑니까? 3을 향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마디로 극한값이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지? 다음. 니은을 봤더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 극한값과 그에 따른 함수값이 서로 뭐하다? 같다는 의미는 이것이 뭐냐? 연속임일 확인할 수 있냐, 연속이냐 물어보는 건데, 뭐 알다시피 여기 있는 x가 2인 포인트가 끊어짐이 없죠.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연속인 게 맞습니다. 디귿을 봤더니 이번에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3에서 이때 함수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은 두 개이다. 한마디로 끊어져 있는 포인트가 두 개라고 했는데, 보다시피 여기 끊어져 있는 포인트가 x가 0인 포인트 하나랑 여기 있는 요 부분 두 개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러면 리을을 봤더니 리을은 동일한 구간 마이너스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x가 두 개 있다 했는데, 여기 있는 우선 0인부터 봐야겠죠. 0인대를 봤더니 여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각각 다른 값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x가 0일 때 한 개 우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또 여길 볼 필요는 없었죠. 아까 위에서 보면 그놈의 극한값이 동일한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가 2인 포인트에서도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분명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것 또한 당연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남은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은 우리가 지금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알다시피 우리가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총 몇 개? 한 개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연속이 된다는 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놈의 무슨 값, 극한값과 그놈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같음을 보여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각각 여기 미지수가 존재해 버리기 때문에 그 미지수에 대한 그래프 우리가 딱히 그려내긴 쉽진 않잖아.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누구를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보여준 게 가장 무난해 보이네요. 자, 여기 있는 x가 1이 아니라는 포인트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극한값 자리가 될 거고요, x가 1이라는 포인트가 바로 함수값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번 같은 경우 리밋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때 fx 대신에 x-1 x제곱 플러스 a가 들어올 거고요. 그때 여기 f1 대신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 b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맞니?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들어가는지 뭐지. 수렴하는 분수함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분모가 누구한테 갑니까? 0을 향해 가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됐을 때 분자 또한 얼마? 그쵸,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고, 즉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됐을 것이고, 이놈 충분히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니까 이 자리 이제 다시 x제곱 플러스 a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때 그 값이 b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이 들어갈 것이고, 그때 2를 갖다 대입하면 따라서 b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됐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2번 보시면, 2번 동일하죠.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할 거고, 한번 표현해서 써본다면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랑 그때 함수값 누구랑 b랑 같아야 됩니다. 이제 쓰면 되겠고, 동일합니다. 분모가 또 이제 0으로 가는 걸 확인했으니 분자 또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이제 우리는 0이 돼야 되고, 그때 루트 1 플러스 a가 2가 된다는 소리는, 즉 a는 얼마나 소리겠니? 그렇죠, a가 3이 돼야겠네. a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으며 a 3을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리밋 x가 1로 하나씩 가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한번 해줘야겠네. 그럼 여기 있는 요놈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겠네요. 즉 분모에 루트 x 좁다야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곱해지고, 분자에도 동일한 값이 곱해질 건데, 그때 곱해졌을 때 그놈의 합차에 의해서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얼마 됩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하잖아. x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되는 게 확인됐고요. 결과적으로 분모는 얘가 남고 분자는 1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서 x에다 1을 분모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4 더하기니까 한마디로 4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때의 극한값이 되고, 그게 바로 b가 되겠네요. 즉 a 값은 얼마고 3이고 b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 됐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fx와 gx 그래프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여기 있는 fx와 gx를 곱한 그런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이 유명하다 했고 자주 나온다 했고 교과서에도 분명히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우리가 말했었는데, 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는 fx는 지금 연속이야. 연속이란 걸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gx는 분명히 뭡니까? 불연속이죠. 불연속인데, 이런 불연속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겠죠. 특별한 불연속이라고 부르겠잖아. 특별한 불연속. 그래서 이 특별한 불연속은 어떤 거였냐면, 분명 각각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좌욱한, 우욱한 함수값이 각각 존재는 하는데, 이때 적어도 하나가 다른 상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특별한 불연속이라 부르기로 했으며, 그때 분명 여기 있는 요 두 놈이 곱해졌을 때 이제 연속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 연속이 되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특별한 불연속인 포인트, 즉 여기 있는 이 끊어져 있는 그 x가 1인 지점을 우리가 여기 있는 fx에게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몇이 됐을 때 0이 된다면 우리는 그게 연속이 될 조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F1은 여기 있거든. F1은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0인 걸 우리가 확인해 줬네요. 따라서 이거는 여기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의해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자, 8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때 요놈이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써보라 했는데, 답을 한번 구해보죠. 자, 우리 먼저 여기 있는 요 부분 봤을 때 분모 분자에 이제 3을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형이므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를 좀 적절하게 변형해야겠죠. 그때 어떤 변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요놈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리고 얘가 x 마이너스 3 곱하기 fx, 이런 모습 됐고, 그때 x 마이너스 3에 약분되는 거 확인됐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리밋 x가 3으로 갈때 x 플러스 3분의 fx가 됐으며, 각각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3을 대입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특별한 부정형이 아니고 분명히 이 fx 자체도 뭐라 했습니까?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3을 대입한 함수값으로서 극한값을 대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은 바로 몇 분의 6분의 f3이 될 것이고, 근데 그 값이 최종적으로 몇에 2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f3의 값이 되겠네요. f3 얼마 되겠습니까? 1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겠다. 됐나요? 다음.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연속함수 fx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부가 음수고 양수고 음수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열린관 내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여라. 자, 실근이 존재함을 보여라. 당연히 무슨 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는 소리고, 이 사이값 정리를 조금 여러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끊어서 사용하는 이런 대표적인 문항인데, 자,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을 하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1일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즉 마이너스 1대 그리고 마이너스 1대, 1일 때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사이값 K죠. K가 바로 지금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0인 지점,
한마디로 무슨 축이 되겠니? 여기 있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각각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가 그때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쯤에 존재할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니까 이쯤에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f1은 음수니까 또 이쯤에 존재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요정도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때 뭘 지금 바라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실근이 존재함을 보여주려 했잖아. 그러면 어쨌든 사이값 정리를 쓴다는 소리겠고,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줄 게 총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뭘 보여줬냐면, 각각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속임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무슨 함수를 했으니까 연속 함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보여줄 거 없고, 두 번째로 보여줄 것은 이제 각각에 들어간 함수값. 이때는 양끝이 이제 마이너스와 1이 맞긴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이 구간들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1로 지금 쪼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것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거야. 이쪽 구간에서 하나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하나를 각각 따로 보여주겠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이냐, 즉 f-1을 넣었을 때와 f-1을 넣었을 때의 그놈의 함수값이 서로 우선 다르다는 거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빨간색 구간 내에서는, 즉 f 몇과, 그죠, 마이너스 1과 f1이 또 그 값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호 자체가 다르니까. 따라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걸 보여줄 거 어떤 걸 보여주겠냐, 이걸 보여주겠다는 소리야. 즉 여기 있는 f-1 사이에 그 사이값 누구, k가 즉 0이 존재하냐. 근데 봤더니 존재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f-가 뭔 수를 했고, 음수 f-를 양수를 했기 때문에 그 0이라는 값은 다시 파란색으로 쓸게요. 0이라는 값은 f-2와 f-1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거를 통해서, 요거 한 세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이값 정리를 하나 보여준 거지. 적어도 여기서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2번, 3번, 즉 1, 2, 3 세트로 보여준 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걸 통해서 이쪽에 있는 3번은 또 다른 거야. 3번이겠지. 즉 F1이 지금 음수니까 F1보다 이제 0이 이제 크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F-1보다는 뭐하다, 그렇죠, 작은 상태인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즉 어쨌든 간에 그 각각의 함수값 사이에 우리가 0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그런 정역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보여준 게 되는 거잖아, 실근이. 따라서 여기서도 한 개 보여줬고, 여기서도 한 개, 각각 한 개씩 보여줬으니까 적어도 몇 개가, 두 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한 거야. 사실 당연한 거지. 그래프를 단순히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여기 있는 요 y는 0 하면 x축과 만난 지점이 총 몇 점,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우리가 두 지점에서 기본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 길이가 1인 원을 C1이라 두겠대. 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용을 해석하시는 게 깔끔하겠네요. 먼저 뭐 이런 원이 있다 치죠. 이런 원이 있고요. 그때 반지름의 1 이런 표기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래? 그때 중심이 점 1,0이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네. 그때 반지름 길이가 x가 되겠답니다. 그러면 그때 원은 뭐 대략 이런 원이 있다고 치자고. 이런 원이 있을게요. 이런 원이 있는데, 그럴 때 여긴 원을 갖다 C2라 두겠다. 얘가 C1, C2. 그럴 때 C1과 C2의 교점의 개수를 fx라 한다면 그때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냈는데, 자, 보다시피 우리가 이걸 좀 해석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이 x는 지금 이제 기울기인데 변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접하는 상황으로서 내용을 끌어가는 게 가장 무난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접할 때가 그때 그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한 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접할 때라는 것은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이게 x가 된다는 소리고, 한마디로 그 x가 몇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즉 fx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어 볼게. x가 2인 순간에서는 그때 반지름 길이가 2일 때는 그때 교점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한 개. 그런데 여기는 이 x가 몇 보다 작다면
2보다 작다면, 한마디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검정 원을 말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교점에서 몇 개, 2개라는 거 확인되죠. 근데 물론 x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전제 깔렸으니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다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교점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점에서는 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fx를 찾아봤고요. 이놈이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지.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걸 좀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이제 0으로, 그리고 이렇게 2로 나눈 상태에서 먼저 0과 2 사이에서는 그때의 함수값이 2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함수값이 2가 된 게 아니라 그래프가 각각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렇게 2가 되는 거네. 그리고 x가 2일 때는 그때 함수값이 1이 되기 때문에 2일 때는 얘가 1, 한 이 정도, 여기가 1이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2보다 클 땐 0이 되니까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때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을 구하랬는데, 불연속인 지점이 보다시피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우리가 불연속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몇인 상태에서 x가 2일 때 우리가 불연속점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네요. 다음,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다친과 너에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럴 때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킬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해석해 가셔도 좋을 것 같거든. 분명 0, 1, 2가 존재하고요. 0일 때 그때 그 지점 a가 되는 그런 이차함수니까 꼭점이 지금 0,a잖아.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a를 좀 올리자. a를 좀 올리면 한 이쪽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만들어지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차함수에서 1일 때는 그 값이 몇이게 되겠니? 그렇지. 1일 때는 이쪽 이차함수에서는 정의되지 않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모두 연속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을 이 정의되지 않는 이 값이나 1이 여기서 정의되는 그놈의 이쪽 값이랑 서로 어때야 되는 거, 같아야 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야. 연속이 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점의 값은 이쪽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로 본다면 얼마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서 정의된 요 직선에 의하면 바로 누구이기도 해야 된다. 바로 1 b 플러스 1이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식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일 때는 여기는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직선인지 내려간 직선인지 지금 우리는 파악은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요놈의 힌트에 의하면 분명 여기 x에다 한번 0을 넣어볼게. x가 0을 넣는 순간 너는 f2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 f0이 되는 거와 동일하잖아. 즉 x가 2일 때 함수값과 x가 0일 때 함수값, 즉 0일 때 함수값 여기 있는 너의 값과 여기 있는 2일 때 함수값 너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직선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너의 각각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0을 넣었을 때 분명히 이쪽은 a가 됐었고요. 2를 넣었을 때 그 값은 바로 2b 플러스 1이 되면서 각각 여기 있는 이 식이 1식, 여기 있는 식이 2식이 되면서 너와 너를 각각 연립해가지고 문항을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연립 방식 정도야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므로 그냥 깔끔하게 연립 방식 답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걸 정리하게 되면 a는 3이 나오고요, b의 값은 1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연립방식 통해서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우선 세 실수가 이렇게 대수관계를 제공했고요. 그때 2차 방정식 너가 주어진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존재하는지,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보여달라 했기 때문에 우리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지 이제 예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정리? 바로 사이값 정리를 쓴다는 소리겠죠. 사이값 정리를 씀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는 실근이 존재하는지 보여줄 건데,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하는 짓은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널 fx로 둔 상태에서 먼저 여기 있는 열린 구간 AC, 즉 우리가 닫힌 구간으로 봐야겠죠. 첫 번째 만족시키게 닫힌 구간 A부터 그 C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 연속이냐, fx가 연속되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겠죠. 우리가 당연히 몇 차, 2차 방정식을 fx 잡았기 때문에 2차 함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속인 게 보장됐고요. 두 번째로 우리 확인할 것은 여기는 각각
A부터 C까지이기 때문에 FA와 FC만 확인할 건 아니라 여기서 각각 나뉘는 구간이 B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아까 위에서 9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FA와 그리고 FB와 그리고 FC에 대해서 세 개로 구간을 쪼개가지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A로 나뉜 거, B로 나뉠 때, C로 나뉠 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거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FA는 분명 여기에다가 X에다 A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X-에 있는 부분 다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자리가 여기 있는 이 값만 남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너는 A-B, A-C가 되면서 즉 A 값이 지금 B보다도 작고 C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둘 다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 한마디로 너희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갖겠다. 이 정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같은 맥락으로 내용을 진행하면 B를 넣었을 때는 B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남겠죠. 요것만 집어넣게 되면 너는 한마디로 B-C에다가 그리고 B-A가 되는데 B-C는 음수가 맞죠. 근데 B-A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자 여기서 실수했네.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가 돼야죠. 쏘리 양수. 자 그러면 F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C가 있는 부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0이 됐고요. 여긴 이 부분에다가 C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C-A와 C-B가 될 것이고 둘 다 플러스니까 당연히 먼수가 되겠다. 양수가 되는 상황. 이렇게 9번과 비슷하죠. 이런 맥락으로서 내용이 진행됐고 어쨌든 우리는 그 사이값 부분이 지금 K자리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X축에 대한 이야기로서 내용을 끌고 가면 되겠네요. 즉 A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양수, 여기 양수, B를 넣었을 때는 음수, 그리고 C를 넣었을 때는 이제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이런 지점의 값들이 존재할 것이며 뭐 이 정도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그제서 이제 우리 할 것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기서 세 번째 걸 보여줄 건데 세 번째 건 뭐니? 그지? 여기는 FA와 FB 사이에 0이 있냐 보여줄 건데 B가 더 작으니까 FB와 FA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0이 들어가 있겠죠. 그 사이에. 그러므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이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3번 중에 다른 3번 한마디로 여기는 FB와 FC 사이에 또 0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또 1번, 2번, 3번을 통해 가지고 이쪽 사이에도 분명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파란색 쪽에서 하나, 그리고 빨간색 쪽에서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개, 적어도 두 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